항소심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라는 것은 3심 제도 하에서 2심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1심이 끝난 이후에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면 항소를 제기할 마땅한 실익이 없겠지만 1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일부만 승소했거나 혹은 패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겠죠. 1심에서 만약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었어요. 원고는 돈을 1억을 달라고 하고 피고는 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원고한테 5천만 원을 주라라는 판결이 나오면 원고 입장에서는 일부만 승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해서 1억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줄 게 없다고 그랬는데 5천만 원 주라고 했으니 역시 항소의 실익이 있겠죠. 형사소송도 비슷합니다. 검사가 피고인한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럼 검사 입장에서는 징역 1년이 형량이 약하다 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 입장에서는 배송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항소를 할 수도 있겠죠. 행정소송도 비슷합니다. 시청에서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징금 3억 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내렸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과징금 처분도 잘못됐고 영업정지 처분도 잘못됐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처분청이 피고가 되고 사업장이 원고가 됩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 과징금은 그대로 두고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내리면 역시 원고 입장에서는 과징금까지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청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처분도 적법하고 과징금도 적법하니 모두 다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항소심은 1심 이후에 다투는 절차로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3심 제도인데 왜 마지막 단계냐? 항소 다음 3심으로 넘어가는 재판을 상고제기라고 하는데 상고심은 특별히 살펴볼 만한 사유를 정해두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에는 없으나 형사사건 역시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특징상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상고심에서 바꿔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 A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B라는 여자와 부딪혔어요. 그런데 B라는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A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는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애초에 부딪힌 적도 없다. 두 번째는 만약 내가 부딪혔다 하더라도 정적인 부위에 부딪힌 것이 아니고 손이 닿았어도 어깨 부분에 닿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1심, 2심에서 다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2심에서 부딪힌 것도 맞고 어깨 부분을 만진 형태에 비추어 봤을 때 강제추행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면 3심에서는 부딪히고 어깨 부분을 만졌다라는 거는 애초에 다툴 수가 없어요. 부딪히고 어깨 부분을 만진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냐 안 하냐만 살필 수 있는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1심 이후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항소심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뤄서 마지막 기회를 충분히 여러분이 억울함을 소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어찌어찌 일부 승소했다 하더라도 만약 1심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는 여러분과 맞지 않는 겁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계약은 신급 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1심 맡았던 변호사가 항소심 맡는다 하더라도 새 계약서 쓰고 새로 변호사 선임료 지불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마지막 항소심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을 선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소심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